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3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주간 증시 이벤트를 좀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볼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지수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서원엣, KC, 동아화성, 현대공업, 삼성스펙 6호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그 현대사료죠. 그리고 상신전자 종목 좀 비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짧게 볼게요. 금요일 미국 증시 은행권 부담 은행권 뭐라고 해야 되죠? 불안 심리 우려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내일 하락 또는 약보합 출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 지수는 보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랑 이번 주 주목해볼 이슈를 좀 먼저 보려고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간 증시 이벤트를 좀 보면, 일단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의 특이 지표 발표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뭐 연준 FOMC 1일차, 근데 1일차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수요일 날 FOMC 2일차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예상은 0.25 인상 또는 동결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0.5는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좀 줄어든 상태죠. 그리고 이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이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여기서 보통 많이 갈리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 파월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많이 변동을 보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또 상원의원에서 증언이 있다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일이 아마 어마어마한 날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리고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또 발표가 있고, 그리고 옐런 미 재무장관 또 하원에서 또 증언이 있다고 하죠. 그 금요일에는 뭐 S&P PMI, 제조업 PMI, 서비스 PMI 뭐 이런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볼 이슈, 어 일단 FOMC가 있을 테고, 그리고 어 지금 은행권 이슈. 그럼 CS 좀 볼게요. CS 같은 경우에 지금 주말에 기사가 하나 떴죠. UBS에서 스위스 UBS에서 CS를 인수하겠다는 지금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스위스에서 UBS의 CS 인수에 힘을 보탠다고 하죠. 뭐 스위스 정부가 양국 자국 양대 은행인 UBS. 여러분들 아마 매매 동향 보시면 UBS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인 이제 거의 엄청난 외국인 주포면서 세력이면서 스위스에서 좀 가장 큰 은행이죠. 그러면서 이 UBS가 CS를 인수하는데 발을 담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인수를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스위스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음, CS 어, 관련 우려감, 불안감을 좀 잠시 불식시킨다고 해야 되나? 있는 단기성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리고 SVB는 이미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CS도 좀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 지금 스위스 UBS에서 지금 일단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좀 증시가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부실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현지은행인 UBS에 CS 인수를 요청하고 협상을 개시했다. 그래서 뭐 UBS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어떤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UBS의 시총이 85조랍니다. 85조. CS는 10조고, 작년 UBS는 9조 9천억의 순이익을 받고 CS는 10조 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하죠. UBS 전 세계에 7만 4천 명의 임직원이 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이 UBS에서 CS를 인수한다면 단기적인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코프로 압수수색 기사가 떴죠. 압수수색 내부자 거래 의혹.
에코프로 지금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지금 목요일, 금요일 고점 찍고 좀 이틀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면 에코프로 압수수색, 내부정보 거래 주식거래 의혹. 그래서 보시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에코프로 전 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압수수색 기사만 뜨더라도 이렇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있겠죠. 굉장히 안 좋은 악재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악재입니다. 실질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월요일 내일 2차전지 대형주 또 중소형주 동반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뭐 포스코, LNF, 뭐 첨보 등등 LG엔솔 대형주들 중소형주들도 동반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저도 야 이거 언제까지 가나 이거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살 거면 이 자리에서 샀어야지. 이 자리에서 역사적 신고가 나왔을 때 여기 돌파하고 신고가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샀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면 난리 나겠죠. 지금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샀을 텐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개인들만 사고 있는 거. 여기에 뭐 일단 세력이 있겠죠. 세력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죠. 왜냐면 이미 여기서 이렇게 오를 때는 못 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르니까 주변에서 야, 나 에코프로로 지금 수익 엄청 보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 고점에서 사고 있는 개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리고 있는 차트를 찾아야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쳐다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일 에코프로가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2차 전지주 동반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좀 볼 건데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파워넷, KEC, 동아화성, 현대공업, 삼성스펙 6호를 좀 보여드릴 거고 제가 이 현재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태인 기업들이 네 군데가 있고 삼성스펙 6호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됐습니다. 제가 감사보고서 미제출 제출 여부를 왜 보여드리냐면 솔직히 이 네 종목이 재무가 크게 안 좋거나 상폐 위험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따가 종목들 보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제가 왜 계속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혹시나 감사보고서 혹시나 의견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PHC라고 작년 3월쯤에 산 종목이 있는데 50만 원씩 샀거든요. 50만 원씩 샀는데 감사 의견 거절 나오면서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PHC를 잠깐 보여드리면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500원짜리가 9,000원이 됐으니까 거의 20배가 올랐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추세 돌려주길래 이 자리에서 샀거든요. 근데 산 날 그날 바로 거래 정지 됐습니다. 사고 나서 장 막판에 거래 정지 감사 의견 거절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PHC 감사 보고서 내지 않고 있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거래 정지되고 불성실 공시 게다가 불성실 공지에다가 대표이사 구속이 됐고 마찬가지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다행인 건 정말 다행인 건 50만 원치밖에 안 샀다는 거. 이거 아마 상장 폐지 결정 나면 거래정지 풀리면서 점 하한가 가겠죠. 그럼 저는 점 하한가에 던져야겠죠. 손실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샀냐? 이 재물을 안 보지 않았어요. 안 보지 않았는데 제가 산 이유는 이 2020년도에 흑자가 한번 났죠. 연속 적자가 아니라서 샀는데
이 17, 18, 19, 21년 이렇게 재무가 안 좋아지면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고, 보시면 상장 적격성 CG 심사 사유 추가 안내, 횡령 배임 발생. 기사가 계속 뜨죠. 이러면서 작년에 작년 감사보고서를 좀 봐야 되는데, 감사보고서 제출이 됐는데 의견 거절이 나왔죠. 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바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거래 정지했죠. 22일 날. 바로 작년 3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도 뭐 금액이 얼마가 됐든 1년 동안 자금이 묶이면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 제출 미제출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들 아마 감사보고서 다 괜찮게 제출될 것 같고 재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워넷부터 보면, 파워넷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몇 주 연속으로 가져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 재무 보면 꽤 나쁘지 않죠. 당기순이 계속 흑자 놔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물론 감사보고서 아직 제출이 안 됐지만 상패 위험성은 아직 없어 보이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1월달 기준봉 띄우고 나서 기준봉 기준으로 크게 빠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지금 4,000원 위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에서 이렇게 파동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고, 이 구간 여러분들 유의 깊게 보시고, 이 구간 이탈한다. 그럼 단기 저점 올려준 이 추세. 그럼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분할로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추세만 살아 있다면 이렇게 단기 도평에서 한번 위로 장대양과 한번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상장하고 눌러주고 횡보하다가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강하게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올리고 하락을 했는데 약간 골파기스러운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단기 하락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 주고 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려주면서 추세 유지해준다.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파워넷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보기에 괜찮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 KC. KC 같은 경우에 일단 재무부터 보여드리면 코스피 반도체 쪽이고 시총 3,700억, 대주주 지분율 34%. 재무 보시면 2019, 20년 좋지 않았는데 21년, 22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죠. 부채비율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K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 발표가 났고 배당까지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 갑자기 돌연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진 않겠죠. 차트 보면 코로나 때 40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4,300원까지 들어올 10배 가까운 10배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주포가 이탈한 건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파, 2파 눌러주고 이렇게 3파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하락 추세였거든요. 하락 추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강하게 한번 들어 올리죠. 이날 강하게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들어 올리고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장대 양봉 기준으로 몸통 중간 정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코스닥이 화요일날 코스닥이 이렇게 내리꽂았죠. 무려 4%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개별 종목들이 5%에서 10% 가까이 밀리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K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7%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수 반등해 주니까 바로 다시 다 올라갔죠. 다 회복을 해줬죠. 그러면서 지금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 아직 다시 살아있죠. 이탈을 했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올려줬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지금 2,600원 정도인데
2,400원에서 5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위에 본다.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 맞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매매하기 괜찮은 종목이죠. 단기 추세가 일단 살아있고, 그 화요일 날 하락이 나왔는데 강하게 회복을 해줬다는 거 다시.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우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다는 거. 돌파하고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 추세 위에서.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K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종목 동아화성.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 재무부터 보여드리면 코스닥 자동차 부품이고 시총 1,500억, 대주주 지분율 높고 재무 깔끔하죠. 매출 괜찮고 이번 올해도 당기 순이익 흑자 날 것으로 보이고 부채비율 높지 않고 유보율 괜찮고 재무 아주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은 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배당금 결정도 났고, 차트 보시면 차트 크게 보면 이런 그림인데 2021년 1월달에 신고가 종목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할 점, 신고가 종목인데 거래량이 이 고점에서 여러분 고점에서 털고 나간 듯한 거래량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들어 올릴 때보다 거래량이 뒤에 없죠. 이거 주포가 아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급상승을 했는데, 급상승을 하고 이 추세가 깨지니까 우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었죠. 우하락 추세 전환이 됐었는데 보시면 이 방금 보여드린 KC처럼 우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저점 단기적으로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그림으로 바뀐 거겠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강하게 상승 나오고 그 이후에 보시면 이때 상한가 강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의 상한가 시초가까지 밀렸었는데 이 구간을 지켜줬죠. 이탈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바닥 찍고 저점 올려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고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수렴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거. 수렴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 상태에서 수렴하면서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죠.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절 라인이 먼 것도 아니죠. 이 정도 구간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한 9,600원? 예, 9,600원 정도 손절 잡으시거나 아니면 요 정도 앞에서 하락 있었던 구간, 그러면서 지지 있었고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넓게 보시나 9,2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이만큼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 이미 그리고 앞에 매집봉이 하나 있죠. 매집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종목 현대공업.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스닥 자동차 시총 1,000억, 대주주 지분율 50%, 그리고 재무 깔끔하죠.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흑자 났고 부채도 낮고 유보율도 괜찮고, 뭐 이런 종목이 갑자기 감사 의견이 거절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공업도 괜찮아 보이고, 차트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신고가 종목이거든요. 역사적 신고가 종목인데 고점에서 털고 나갔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이 앞전에 이 정도 구간까지 들어 올리면서 이 앞에 구간까지 매물을 좀 테스트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좀 들어 올린 것 같은데, 들어 올리고 이 구간까지 매집인데 11,000원, 물론 100%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 털고 나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 보면 아직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던 추세에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러한 하락 추세에 아직 큰 하락 추세 있지만 저점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12월 달에 강하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장대 양봉을 이탈하긴 했지만 이때 저점 아랫꼬리로 지켜주면서 추세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고, 저점을 추가로 내려주지 않으면서 저점을 올려주는 차트를 만들었고,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럼 현대공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이제 3월 9일 날 매집봉이 떴는데, 이때 현대차에서 정부 뭐 인도 GM 공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관련 주가로 묶였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서 현대공업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업체라고 하고 올해 최대 매출 전망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상승 한 번 나왔는데, 보시면 이때 비슷한 구간을 찔렀죠. 앞에랑 비슷한 구간을 찔렀는데, 보시면 이때 거래량 이만큼 나왔는데 이때 거래량 이만큼밖에 안 나오죠. 그럼 지금 이 구간까지 거래량이 그 개미들의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올리기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여기 이탈하면 자르면 되고,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 챙기면 되겠죠. 그러면 손절 라인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다 지우고 보여드리면 손절 라인 111선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조금 더 넓게 보신다. 그러면 좀 크게 볼게요. 조금 더 넓게 본다.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6,600원 정도? 네, 그럼 여기 앞에서 지지 나왔었고, 이때도 이탈했지만 지지 나왔고,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나왔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공업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 스펙 6호 볼 건데, 스펙은 솔직히 저도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저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삼성 스펙 6호. 근데 삼성 스펙이 뭐냐면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펙은 일반 회사를 인수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우회 상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스펙에서 이름을 바뀐 게 대표적으로 윙스풋이 엄청나게 올랐죠. 윙스풋이 이 1,900원, 2,000원대에서 이렇게 놀다가 2만 원까지 올랐죠. 2만 원. 10배가 올라 버렸죠. 그래서 이 윙스푸트 스펙이었다는 거. 그래서 삼성 스펙 6호 보면 뭐 솔직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무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발행 주식 총수가 500만 주고 대주주 지분율이 일단 10%가 안 되죠. 그리고 뭐 재무도 딱히 뭐 일단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삼성 스펙 6호 같은 경우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의견 적정이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차트 보면 상장하고 강하게 들어 올려줬죠. 이때 4연상을 갔네요. 4연상. 스펙이 4,000원. 이때 더블로 시작을 했네요. 더블로 시작을 해서 12,000원까지 들어 올리고 하락하면서 바닥을 지금 2,6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바닥 찍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돌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있고, 여기서 바닥에서 일단 약간 단기 추세를 돌리는 듯한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상한가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어 단기적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 최근에도 매집봉 여러 개 뜨고 있죠. 매집봉이 뜬 위치 어디까지 찔렀나 보면 이때 상한가 여기까지 찔렀었고, 이때도 여기 한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구간에 있는 매물을. 그러면 거래량도 800만 주, 거래대금 30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500억, 1200만 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마찬가지 화요일 날 이 종목도 5% 이렇게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올라가는 추세를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고 있죠. 그러면 간단하죠. 손절 라인은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어 내려오더라도 2,600원 일단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내려오면
이렇게 또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마시고 단기적으로 이 추세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아래로는 손절 라인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 스펙 6호도 단기적인 흐름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좀 이번 주에 가져온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냐? 파워넷, 전기차, LFP, 리튬 인산철 관련주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KC,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뭐 콘덴서 만드는 회사라고 하고 테슬라에 납품할 계획인지 이 아마 이렇게 좀 엮여 있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동아화성이 전기차 전기 수소차 관련 테마입니다. 그리고 현대공업 전장 전기장치 전기차 테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이 거의 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테마도 괜찮지만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가 다 지금 괜찮고, 그리고 기아랑 현대차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테마를 보고 찾은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찾았는데, 차트를 보고 공통점을 보니까 이렇게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상신전자 차트를 좀 비교를 할 건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현대사료였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 구간이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 이 구간이 보이지 않는데, 이때 주가 보시면 3,000원이죠. 3,000원, 3,000원, 2,900원. 이게 5만 원까지 올랐죠. 불과 3월부터 7개월, 4개월 동안 5만 원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상승하기 전 차트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상승하기 전 차트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2주 있다 보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러면 좀 보이시죠, 여러분? 이러면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이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하기 전이랑 상신전자 지금 차트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보시면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하기 전이죠. 상장을 2018년도 6월 달에 했는데 이렇게 연상을 때리면서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고 눌러주죠. 눌러주고 보시면 코로나 낙폭과대를 제외하면 저점이 한 2,000원 정도 되고 이 박스권 고점이 한 4,500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발행 주식 총수가 4,700만 주고 유동 주식이 2,250만 주로 한 절반 정도 되죠. 근데 상승 전에 시가총액이 이미 1,500억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이 당시에 제가 유동 주식수, 발행 주식 총수를 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상승 전에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였고 상장 후에 고점이 7,800원이죠. 7,800원에서 코로나 때 1,200원, 7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매집 가격대가 2,000원에서 박스권 한 4,400원 정도라고 하면 매집 평단을 어림잡아 절반으로 예상하면 3,000원에서 3,500원 정도가 되겠죠. 매집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1년 해서 3년이 조금 넘습니다. 매집 이후에 최대 상승 5만 원,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렇게 연상으로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날아간 케이스인데, 상신전자 볼게요. 상신전자 똑같죠? 연상으로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이렇게 매집해주고 박스권에서 지금 출발하려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발행 주식 총수가 1,420만 주고 유동 주식이 770만 주입니다. 시가총액은 500억밖에 안 되죠.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보다 한 3배 정도 낮았는데 시가총액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강하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상장 이후에 고점이 13,000원인데 1,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오히려 카나리아 바이오보다 더 크게. 그래서 매집 가격대는 이 코로나 낙폭과대 구간을 제외하면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돼 보이죠. 고점, 박스권 고점 6,000원, 저점 3,000원. 그러면 어림잡아 평단을 절반으로 계산하면 4,500원 정도거든요. 4,500원. 그러면 매집 기간은 심지어
카나리아 바이오보다 더 길죠. 5년이에요. 5년. 2017년 10월부터 해서 18, 19, 20, 21, 22. 5년이 넘죠. 매집 기간이. 거의 5년이 넘는 모습인데, 그러면 제가 평단이 4,5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평단에서 3배만 올라도 13,000원이죠. 3배만 올라도 이 상장했을 때 고점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오히려 카나리아 바이오는 코로나 때 들어 올리고 크게 하락 주지 않고 바로 날아갔는데,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 올리고 한 번 더 내려와서 밑에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한 번 더 팠다 가는 종목이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지 않았냐? 일단 상신전자 차트 보면 금요일 날 이 매집봉이 하나 새로 뜨면서 일단 종가 기준으로 448선 위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달린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좀 눌러주지 않을까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24일선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있고, 그러면 224일선을 한 이 정도로 보면 여기서 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상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로 좀 진입을 하려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밀려서 내려오면 224일선이 약간 추가 매수 적절한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가져오지 않았고, 내려오면 좀 더 지켜보시고 2, 3주 안에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올려준 이 추세는 일단 지켜줘야겠죠. 하락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리아 바이오 상신전자 비교하면 유동 주식이 절반으로 비슷하고 차트 모양이 정말 비슷하죠. 차트 모양이 정말 비슷하죠. 연상으로 들어올린 거, 하나리아 바이오 연상으로 들어올리고 눌러준 거,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 다수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신전자는 정말 어떤 테마로 묶어서 올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리비안 전기차 리액터 쪽으로 묶여 있긴 한데 전기차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려줄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